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갤럭시 Z 폴드 2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박스인데요. 박스도 상당히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G라고 글자가 들어가 있고 이게 뚫려 있어요. 그러면 꺼내 볼게요. 한번 뭐 뜯었던 거긴 하지만 뜯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에 보면은 AKG 이어폰과 유선 이어폰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앞쪽 부분에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고 안쪽을 딱 펼치면 내부에 메인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을 통한 지문 인식은 안 들어갔어요. 측면 부분에 전원 버튼 통해서 잠금 해제가 가능한 형태이고요. 전면에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전작은 4.6인치였는데 이제 6.2인치로 커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폴드가 나왔을 때 전면에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가 작아서 불편하더라. 실제로는 이제 펼쳐서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뭐 전면 화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화면이 작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 영상에서는. 근데 실제로도 이 제품이 나오고 난 뒤에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화면이 작아서 불편해서 잘 안 사용하게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을 그냥 크게 늘려버렸어요. 전면의 커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강도가 높은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이 잘 안 깨지겠다는 뭐 그런 거겠죠. 후면 부분은 고릴라 글래스 6인데 전면은 이제 빅터스가 사용되면서 강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 망치로 때려보지 않는 이상 뭐 확인은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제품 사용해 보면서 제일 만족감 있던 부분이 화면이 실제로 위아래로 이제 넓어져서 이제 옆부분으로 좁은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화면을 펼치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화면에서도 그냥 웬만한 작업들은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카메라 띄어서도 뭐 이 화면으로도 그냥 충분히 사진 찍을 수가 있고, 유튜브 보거나 그런 거 할 때도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커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60Hz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넘길 때 약간 좀 거칠거칠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120Hz를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그런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더 그럴 만한 게 이 메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20Hz로 설정이 가능해요. 60Hz로 낮추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120Hz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화면 넘길 때 엄청 부드럽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는 순간 좀 화면이 좀 거칠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120Hz로 설정하면 배터리가 많이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11Hz에서 120Hz까지 가변으로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120Hz로 동작해서 막 배터리를 막 갉아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을 때는 주사위를 낮추고, 그리고 움직임이 많을 때만 120Hz까지 설정이 가능하니까 배터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배터리가 두 개로 나눠져서 들어가고 45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배터리는 꽤 오래 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배터리 시간을 뭐 시간이 충분해서 테스트 해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제가 계속 사용해 보면서 충전하고 또 이렇게 사용해 보고 할 때 충전의 횟수가 줄었어요. 배터리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가고, 물론 이 제품의 컨디션이 지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수도 있지만은 배터리는 확실히 좀 오래 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2와 노트 20 울트라를 같이 긱벤치를 돌려봤습니다. 점수는 둘 다 비슷하게 나오네요. 보니까 네, 싱글과 멀티 점수 둘 다 보면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Z 폴드 2 같은 경우에 조금 점수 낮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화면 좀 더 큰 부분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점수 차이는 많이는 나진 않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제품은 램만 12GB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램이 넉넉해서 여러가지 작업들 돌릴 때 꽤 쾌적하게 잘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뭐가 성능이 딸리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느낌 없이 체감 성능 자체는 상당히 좋았어요. 뭐 여러가지 작업들을 뭐 게임 실행했다가 뭐 넘어갔다가 뭐 이렇게 할 때 부드럽게 넘어가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게 또 커버 디스플레이와 메인 디스플레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작업 했을 때도 뭐 크게
뭐 끊기거나 이런 느낌 없이 빠르게 잘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기능은 그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뭐 한 가지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화면을 줄이면은 이렇게 여기 미리 보기가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미리 보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화소를 좀 더 높이거나 또는 8K 촬영하거나 이런 부분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하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원래 되던 기능들은 다 됩니다. 이게 화면을 접었을 때도 그냥 촬영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찍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도 셀피를 찍을 수가 있고, 이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도 셀카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셀피를 눌러 놓고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셀피를 찍는 거죠. 그 전과 달라진 부분을 좀 보면은 아무래도 화면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메인 디스플레이로 촬영할 때도 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미리 보기 리뷰 화면이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도 없고 아주 더 선명하게 화면을 볼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그전보다는 이제 조금 더 넓은 화면으로 찍을 수 있겠죠. 화면비를 바꾸면, 그렇죠? 화면비를 바꾸면 좀 더 넓은 화면으로 찍을 수가 있고 그전보다는 좀 덜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웹서핑이나 여러 가지 해봤을 때 체감 평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뭐 전혀 끊기거나 이런 부분은 느낄 수가 없었어요. 뭐 램도 충분하고 뭐 성능 자체도 뛰어나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없었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커브 디스플레이는 주사율이 좀 낮기 때문에 좀 화면이 좀 거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느리다고 느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펼쳐서 보면은 뭐 아주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또 아직도 조금 애매한 느낌 드는 거는 이렇게 펼치면 확실히 화면도 크고 넓어요. 근데 모바일 화면으로 이걸 띄우면은 좀 너무 그냥 억지로 늘린 듯한 느낌? 웹서핑 할 때 모바일 페이지를 그냥 보면은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자가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잠깐만요. 물까지 나오고. 더 글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건 맞긴 맞네요. 네, 글자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 그렇지만은 그냥 모바일 페이지만 띄어서 보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있고, 오히려 PC 페이지를 띄어서 봤을 때 좀 더 태블릿 들고 작업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보면은 약간 좀 거친 느낌은 있다. 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분할 화면을 이용해서 약간 좀 완전히 큰 태블릿은 아니지만 준 태블릿처럼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면 분할해서 사용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놓으면은 더 그럴듯. 아이고, 이게 돌아가는구나. 돌아가네요. 근데 지금 이 화면에서 다른 것도 더 띄울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음,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걸 띄운다고 하면은 팝업으로 띄우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팝업으로 뜹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하면은 얘도 띄우고 얘도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팝업은 더 여러 개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다가 여러 개 띄워서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삼성 덱스를 띄워놓은 것만큼은 안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앱에 UI 사이즈도 있고 크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건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띄우는 정도만 좀 편안하고 그 이상 더 띄우는 거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재생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커버 디스플레이가 화면이 커져서 이렇게 화면 확대해서 보면은 좀 위아래가 잘리긴 하지만 이렇게 좀 넓은 화면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봐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이즈하고 비교를 굳이 해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답답한 감을 좀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음, 네,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비교해보면 화면 사이즈가 훨씬 작습니다. 그쵸? 그래서 옆으로 돌리면은 확대가 될 텐데, 그래도 사실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크기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약간 위아래로 커진 느낌인데, 근데 또 좌우의 화면 길이를 보면은, 네, 사실은 또 엄밀히 따지면 좀 작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이즈가 되게 좀 애매한 사이즈가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는 분에게 이 폴더가 사이즈가 적합하다, 더 화면이 커져서 더 편리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사이즈이긴 해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커버 디스플레이도 조금 커졌기 때문에 이걸로도 게임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손을 파지했을 때 이게 화면을 접은 게 좀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화면이 좀 좁아져서 이게 조작할 때 이게 UI가 좀 작아져서 좀 불편한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화면을 넓게 보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위아래로 훨씬 더 넓어져요. 이게 게임을 할 때 원래는 이렇게 위아래가 좀 잘려서 봤다면은 근데 이제는 위아래가 넓어지니까 화면을 더 게임할 때 위아래로는 이렇게 자주 조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보이니까 뭐 밖에 있다. 게임을 할 때 화면이 더 커진 느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꼭 17인치 모니터로 게임하다가 갑자기 32인치 화면을 통해서 게임을 하려고 딱 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아요. 화면이 확실히 커지니까 좀 더 원활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는 분들은 화면이 커서 태블릿을 쓰는데 또는 게임 방송 같은 거 할 때 좀 이렇게 커야 보여줄 만하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다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엑스박스 게임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컨트롤러 지금 이렇게 연결시켜서 게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하다가 만 거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괜찮은 게 5GX의 빠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야외에 있더라도 그냥 게임을 로딩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게임을 설치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로딩해서 바로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좀 대단했던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게임 퀄리티 자체도 좋고요. 그래픽이 아주 훌륭합니다.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음장 효과나 이런 느낌 좋아요. 그리고 게임 컨트롤러를 꼭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고 게임을 해보면 더 좋은 느낌 받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구매하면은 이거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주잖아요. 근데 유료로 사용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게임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게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좀 무서웠던 게 게임이 조금 잔인한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좀 사실적으로 묘사된 부분도 좀 많이 있어서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빛 효과 같은 거 이렇게 효과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이 게임만 하는 모습만 따로 찍어서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커지니까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어울리는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직접 사용해본 갤럭시 Z 폴드 2 같은 경우에 이전에 나왔던 스마트폰보다 확실히 완성도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화면 가운데 부분에 줄이 이제 전혀 안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 이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화면을 정면에서 보면 이제 크게 그게 거슬리지는 않는다 이 얘기고 이건 그 전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지만 화면의 이 질감 부분도 좀 달라졌고 그리고 화면 전면 부분에 더 강도가 높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부분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있죠. 화면을 통한 지문인식 이렇게 딱 되면 좋겠는데 이제 측면으로 아직 지문인식이 가 있는 부분 그리고 더 얇아지고 화면도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도 더 넓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안 된 부분 그 S펜이 안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져서 구매를 할 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T 다이렉트 샵에서 갤럭시 Z 폴드 2 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Z 플립 5G도 마찬가지고요. 잊고 알림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네, VIP를 위한 스페셜 이벤트에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셔 보는 게 좋은데 T 다이렉트 샵 들어가서 보면 공지에 떠 있어요. 이 밑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준다는 건데 여기 잊고 알림 신청 이걸 눌러서 신청을 해 두시면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신청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구매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에 선택하더라도 이벤트는 응모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응모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급하게 갤럭시 Z 폴드 2를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그래도 전체적인 느낌은 영상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아마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다른 리뷰들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따로 팁이 될 만한 영상도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